이종숙의 인문학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이종숙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박제삼의 흥부부부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흥부전에 등장하는 흥부부부의 삶을 소재로 해서 가난한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흥부전을 연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 사기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이 시에서는 금이나 황금 벼이삭과 웃음의 대립적 의미도 드러나면서 가난하지만 물질적 빈곤을 이겨나가는 웃음의 힘이 느껴집니다.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서로 나눈 이슬은 연민의 눈물이었음을 짐작할 때 상황이 애잔하지만 아름답습니다. 힘든 요즘일수록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미소와 웃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문학 스튜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인문학 스튜디오 첫 곡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보내드렸습니다. 힐링 인문학 만나보겠습니다. 톡톡 힐링 인문학.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 북포럼 하미숙 대표님 모시고 그림책으로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대전 북포럼 대표 하미숙입니다. 네, 9월로 접어들기가 무섭게 또 가을임을 실감하게 하는 선선한 바람이 또 불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계절이 바뀌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이불을 바꿔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벌써 300이불에서 가을 헛이불로 바꾸었고요. 네. 결실도 떠오르기도 해요. 봄, 여름을 살았던 지난 네.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가을에 뭔가 결실을 할 수 있는 뭔가 열매가 되는 것들을 네. 내 삶에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코로나로 또 해야 할 일들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벌써 와닿으면서 덜컥 이렇게 와 있는 가을에 조금은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이럴 때 보면 좋은 그림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오늘은 어려움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하는 한 마리 여우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태풍, 폭염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서 어떤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성찰하게 하는 그림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벌써 어떤 책일지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이 그림책은요 2018년 달그림 출판사에서 펴냈고요. 네. 고혜진 작가가 직접 그림과 글을 쓴 행복한 여우라는 그림책입니다. 이런 예쁜 그림들에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줄거리를 통해서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붉은 털을 가진 여우가 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한 번씩 이 강물을 만나면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붉은 털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아름다운 모습에 흡족해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다소 자기애가 좀 강한 것 같긴 하지만 또 스스로의 외적 매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꽃밭을 또 가꾸고 있다고 하니까 삶에 활기를 주는 것 같아서 그리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어머 어떻게 힌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사건이 전개되는 장면이지요. 아, 빨간 여우한테 흰털이 보인다는 건 병이 난 걸까요? 글쎄요. 아, 붉은 털을 자랑하던 여우가 낙심했겠네요. 사람이 흰머리가 나는 것과 또 같은 설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요. 우리의 붉은 여우가 병일까요? 아무튼 여우가 자랑하고 싶어하던 외모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까닭도 모를 힌트를 나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여우는 힌트를 누가 보이기 전에 얼른 뽑아버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네. 하지만 처음 한두 개 나던 게 얼마 뒤 더 많아지고 여우는 그때마다 털을 뽑고 또 뽑지만 힌트는 계속 늘어나고 여우는 점점 지쳐가겠죠. 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또 감추기 위한 혼자만의 사투가 좀 안타깝네요. 네, 저도 그 장면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우는 급기야 붉은 열매즙을 내서 하얀 털을 물르기도 하고 빨간 꽃으로 하얀 털을 가리는 등 자신의 몸이 붉어지도록 애를 씁니다. 네. 자신의 변해가는 외모에만 좀 많이 집착하고 몰입하는 것 같네요. 네, 그게 몰입하다 보면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상황과 사건에 빠져들 때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또 안쓰럽기도 한데요. 그래서 빨간 열매로 털에 붉은 물은 잘 들여졌을까요? 그랬을까요? 비가 오면 어땠을까요? 저 비가 와서 붉은 물이 빠지고 그 다음 대처 방법으로는 빨간 꽃으로 가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 빨간 꽃이 그 지천에 없어지자 빨간 단풍으로 가리다가 바람에 날려갈까 봐 두려워하면서 지내고요. 누구를 만나도 반갑지 않았겠죠. 꽃밭도 가꾸지 않았고 산책도 하지 않았고 강물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모습에 흡족해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요. 그림을 보면 빨간 단풍으로 덕지덕지 이제 몸을 가린 모습이 궁여지책으로 네, 그렇게 빨갛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되게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네, 붉은 털에 흰 털이 좀 섞인다고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할까 싶다가 문득 사람이라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자신이 자부심을 느꼈던 뭔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여우는 뭔가 하고 싶은 의욕도 상실된 거네요.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흰털이 자랑하는 걸 어쩌지 못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것도 싫어하게 된 여우의 다음 선택은 뭘까요? 뭘까요? 예, 우리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혼란스럽거나 의욕이 상실되면 어떻게 하죠? 아, 저 같은 경우 또 혼자 있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 혼자 있는 예. 거 단절. 예, 예. 누구를 만나도 두렵고 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고립이 되고요. 여우도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여우의 선택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줄거리가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서 여우가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긴 겨울을 지나고 동굴 속으로 한 마리 나비가 들어오면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나비 하면 떠오르는 연상 단어가 있을까요? 나비 하면 우선은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또 번데기에서 화려한 나비가 되는 성장과 성숙, 탈바꿈의 의미가 우선 떠오르는데요. 또 자유, 또 홀가분한 마음 이런 의미로도 다가오네요. 아우, 사회자님 참 언어의 연금술사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나비가 등장한 것 같은데요. 네. 여우는 동굴 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고 그러던 중 하얀 나비를 따라 밖으로 나온 여우는 한 마리 새를 만났는데 네. 그 새가 여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여우를 보고 또 새가 뭐라고 말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눈부시도록 하얀 여우는 처음 보았어. 정말 아름다워. 아, 동굴 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또 봄이 오는 동안 여우 털이 온통 하얗게 변한 거네요. 아, 이제 나비가 왜 등장했을지도 조금 알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재밌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찌 보면 붉은 털의 여우는 보여지고 싶고 또 화려했던 시절의 우리들 모습이라고 한다면 흰색 털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들 본연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노쇠가지만 내면은 연걸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우는 다시 자신의 모습을 강물에 비춰보면서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숲속에서 나만큼 아름다운 여우는 없을 거야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숲속에서 나만큼 꽃을 잘 가꾸는 여우는 없을 거라고 바뀌게 되죠. 아. 바로 이 장면이 변화와 성장이 있는 장면이죠. 이기적인 자기 외모만
자기만 네. 아름다워하는 이기적인 존재에서 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꽃밭을 항유하는 음. 이타적인 자로 바뀌게 되는 장면이죠. 아. 그리고 여우가 가꾼 꽃밭은 숲속 친구들에게 쉼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요즘 외모지상주의로 인해서 주변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또 예민한 분들이 많아지고 더구나 청소년들 또한 매스컴으로 인해서 더욱 그런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그림책이네요. 네, 맞아요. 우리 그 중년기 여성에게도 선물하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상품화하는 시대, 얼굴만 예쁘면 무엇이든지 다 통하는 시대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성찰해주는 그런 그림책이죠. 맞네요. 저부터도 또 프로필 사진에 신경 쓰고 보여지는 나의 또 은연중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외모로 또 의기소침해진 여우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다시 꽃밭을 가꾸게 돼서 너무 기뻤는데요. 한편으로는 새의 이 깃털의 흰털에 대한 칭찬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진 게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네. 타인에 의해서만이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받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맞아요. 네. 평가 척도를 타인에게 주는 거죠. 네. 네네. 그래도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좋아라는 메시지는 전달받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우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존감이 상승하고 활기를 되찾은 것처럼 외모의 아름다움에 연연하기보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하네요. 저는 여우 털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보고 우리 사람이 나이 들매 또 빗대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예전에 예뻤는데 예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하면 아쉬워하곤 하죠.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가을이 오고 또 한 해가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조급하고 아쉬운 마음이 커집니다. 네. 여우의 붉은 털이 하얗게 변했던 우리들 머리카락도 하얗게 셀 테고 염색이 일상화될 수도 있을 거죠. 네. 자신의 붉은 털을 유지하기 위해서 붉은 열매로 물들이던 여우를 보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흰 털을 감추려고만 했던 여우가 어느새 그 흰색 털이 아름답다라고 느낀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고 외모가 변하는 만큼 내면의 깊이도 깊어지고 젊음의 싱그러움이 사라진 자리엔 온화함과 평온함이 대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모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기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주변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꾸미면서 자신의 성숙함을 표현한 이 책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진정 행복한 여우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네. 많은 것들을 놓치고 성큼 다가온 가을로 인해서 한 해가 지나는 게 벌써 아쉽고 조급해졌는데요. 보여지는 붉은 털의 화려함에 연연했던 건 아닐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붉은 여우가 자신의 아름다운 붉은 털을 보며 느꼈던 행복은 꽃밭을 가꾸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느꼈을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결국 여우는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인 다음에야 깨닫게 되죠. 진정한 행복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시 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합니다. 더 이상 붉은 털 여우는 없지만 여우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전 여우가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얀 여우로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코로나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무쪼록 각자 내면이 건강해지고 또 마음 근육이 튼튼해지는 경험으로 행복한 여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내면이 단단해진 속에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확대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 살아가던 여우가 자기만 최고인 줄 알던 여우가 변화한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타인과 더욱 가까워지고 함께 아름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함께 행복한 여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 대전 북포럼 그림책 작가의 만남에 오셨을 때도 그림책 배경과 딱 어울리게 남성공원 숲속에서 진행했어요. 네. 통기타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맛있는 가든 파티로 이어지고 참석하신 분 모두 정말 행복한 여우가 되었답니다. 숲속에서 음악도 있고 음식이 있는 가든 파티로 진행하면서 또 그림책 작가님 모시고 마을 주민분들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셨는데요. 와, 부럽네요. 저도 그런 문화행사에 다음에 꼭 초대받고 싶습니다. 현장 당일 무료 접수예요. 네, 그림책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그림책을 통해서 스스로를 통찰해보고 작가를 직접 만나서 함께 얘기 나눠보는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하는 장을 펼치겠습니다. 네. 지금 내 모습에 지쳐 있거나 또 과거의 내가 그리우신 분들, 또 나에게 자신이 없거나 그래서 혼자만 있고 싶어지시는 분들, 그런 나에게 조용히 위로를 건네는 그림책 행복한 여우,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하미숙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밀크의 Come to Me 듣겠습니다. 밀크의 Come to Me 듣고 왔습니다. 문병란 시인의 전라도 젓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썩고 썩어도 썩지 않는 것, 썩고 썩어도 맛이 생기는 것. 이것은 전라도 젓갈의 맛이다. 전라도 갯땅의 깊은 맛이다. 괴고 괴어서 삭고 곰삭어서 맛 중에 맛이 된 맛. 온갖 비린내, 땀내, 눈물내. 갖가지 맛 소금으로 절이고 절이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맛. 소금기 짭조름한 눈물의 맛. 장광에 햇살은 쏟아져 내리고 미닥질 소금밭에 소금발은 서는데 짠맛, 쓴맛, 매운맛 한데 어울려 서름도 달디달게 익어가는 맛. 어머니 눈물 같은 진한 맛이다. 할머니 한숨 같은 깊은 맛이다. 힐링 인문학의 행복한 여우 이야기에 생각난 시입니다. 젓갈은 싱싱하던 새우나 조기, 멸치 등 생선이나 조개 이런 것들에 소금을 짜게 해서 또 절여서 삭힌 음식이죠.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김치와 함께 우리나라 5대 발효 식품으로 꼽힙니다. 싱싱하던 생물의 모습 대신에 제대로 발효돼서 더 깊은 맛을 내는 게 노쇠해 가지만 내면이 익어가는 우리 사람을 연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더 익어가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미의 혼자만 하는 사랑, 인문학 스튜디오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